전부를 털리게 된 거죠. 근데 옷이나 이런 거. 옷도 없고 뭐 충전기, 뭐 노트북 충전기, 카메라 충전기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도 없고 싹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네. 궁금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몸이 아팠던 적이 2번이 있어요. 아, 좋은 기억의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카라라는 곳에서 정말 알아 누워서 그때 히말라야 산맥 트레킹을 못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하고 왔죠. 나중에 다시 가서. 그때 그 이제 물갈이라고 하는데 뭐 인도에서부터 이제 너무 힘들게 넘어온 나머지 탈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갈이를 하는데 화장실을 계속 옆에 있지 않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화장실 옆에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설사를. 예, 그렇죠.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겨우 주변에 있는 어디 한국 식당에서 그러니까 네팔 현지인들이 만들어주는 한국 음식을 먹고 좀 속을 차려서 막 김치찌개를 먹고 속을 차렸었어요. 네팔에서. 며칠 동안 그러셨어요? 한 일주일 알아 누웠죠.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물갈이나 몸이 아픈 상황은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위험했던 순간은 없나요? 위험했던 순간은 제가 직접 위험했던 순간까지는 아닌데 배낭을 한번 털렸어요. 아이고. 배낭이라는 것은 여행자의 전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부인데 큰 가방이고 작은 가방이 있죠. 근데 작은 가방에 감사하게도 지갑과 카메라와 여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노트북까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데 나머지 전부를 털리게 된 거죠. 근데 옷이나 이런 거. 옷도 없고 뭐 충전기, 뭐 노트북 충전기, 카메라 충전기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도 없고 싹 날아가 버린 거죠. 그동안 오면서 샀던 기념품 이런 것도 다 날아갔고. 벨기에에서 영국을 가는데 영국에서 내렸더니 배낭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나 지금 가방 잃어버려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또 영어를 잘 못하시는 기사님이 또 운전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계속 연락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열심히 찾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은 오는데 뭐 찾은 건 없고 결국에는 없이 여행을 하는 거죠. 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다이소 이런 게 있는 거죠. 영국에는 1파운드 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필요한 것들 사고 시장 바구니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주워 담은 것들을 산 것들 가지고 그것들을 들고 여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어쩌길래 이런 시장 바구니를 들고 여행을 하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기가 쉽진 않죠. 네. 혹시 뭐 완전 대박인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여행 다녀오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가이드도 있고 그 운전해 주신 기사님도 있고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계속 이제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건데 첫째 날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왜 이거 나와 봤더니 하늘에 오로라가 떴다고. 근데 그곳이 원래 오로라를 보기 위한 곳은 아니에요. 오로라를 보려면 그 지역으로부터도 1000km 이상을 올라가서도 못 보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까지 나와서 오로라를 볼 정도로 굉장히 큰 감사가 있는 그런 일이죠. 뜻밖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네, 정말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여행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네. 선생님이 여행을 통해서 인생에서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별칭을 정하고 있어요. 별칭을. 닉네임. 네, 닉네임. 근데 저는 그 별칭을 여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행쌤. 네,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대신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보이는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선생님으로 여행이 저에게 또 많은 배움과 도움을 주었었기 때문에 저에게 여행이란 보이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네. 뭐 특별히 여행이라는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여행을 하면서 수첩이 있었어요. 그것을 줄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이제 수첩을 사용했는데 그날 내가 느꼈던 교훈 이런 것들은 제가 매번 기록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배우고 순간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또 배우고 잘 판단해서 배우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때마다 배워갈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내적인 성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일단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면 여행을 계속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홍콩에선 첫날엔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자꾸 해보자. 실패해보면 다시 해보고 나중에 또 해본 것들에 대해서 더 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베스트 3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베스트 3라고 하셨는데 책이 딱 3권이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사실 청소년들을 데려가고 싶은 여행지이기 때문에 갔다 왔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출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앞에 있는 분홍 색깔 책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곳은 저는 주로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은 곳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 가서 물도 제대로 안 나와보고 뜨거운 물도 못 써보고, 하지만 또 보면서 굉장히 또 좋은 풍경들도 있고요. 베트남의 문화도 볼 수 있고, 캄보디아를 가서 앙코르와트를 볼 수도 있고, 라오스 가면 자연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자연 풍경을 볼 수도 있고, 태국 가보면 굉장히 또 발달된 그런 그렇죠. 또 방콕이나 이런 곳들 가면 굉장히 발달된 곳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저 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수민족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도 볼 수 있고.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인도와 네팔입니다. 인도. 인도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인도를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위험한 국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가면은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일단은 내가 여행을 하면서 타국에서 존중해야 될 부분과 또 지켜야 될 부분만 잘 지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여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정말 멋진 무덤이 있는 곳이죠. 타지마할이라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팔을 가게 되면 네팔은 인도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곳이기도 해요. 네팔 사람들이 또 인도를 가서 일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 세계에 8,000m가 넘는 산이 총 14봉이 있는데 그 중에 8봉이 또 네팔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지구에 지붕이 이런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산맥을 쫙 볼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 있어요. 비행기를 내가 분명히 타고 있는데 산이 더 높은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산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남미입니다. 남미 사람들만의 특유의 흥이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친구같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들만의 또 문화, 그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들, 또 뭐 페루나 볼리비아 이런 곳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 곳을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많은 곳을 여행하셨지만 계속 여행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행을 간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아직 못 가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행했다고 하면 뭐 지구에 가보고 싶은 곳은 다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프리카도 뭐 가보긴 했는데 남아공과 이집트 정도만 가본 거고, 그러니까 끝에서 끝만 가본 거죠. 사실 아프리카도 횡단을 하거나 종단을 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트럭킹이라고 해서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고, 히말라야 횡단 열차를 아직 안 타봤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북유럽과 아이슬란드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북유럽 땅도 한번 밟아보면서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이 다양하게 추구하는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느껴보고 싶고, 몇 천만 원 더 쓰셔야겠네요. 초자연을 보는 아이슬란드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가보고 싶은 곳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그 상황이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청소년들에게 여행 관련 추천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아니면 본래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곳들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이 정말 감사해야 될 너무나도 귀한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녀와서 깨닫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은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고생할 수 있는데 쓰는 부분이 많이 남는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자 박진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파이.